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영입니다. 케이블 얘기하는 날이에요. 와이어월드에 또 신제품이 나왔어요. 그래도 우리가 아는 이 브랜드 강호들은 신제품들을 멈추지 않고 마치 스마트폰이 딱 일정 주기로 계속 제품이 나오듯이 그렇게 계속 출시를 하기 때문에 오디오 파일들이 어떨 때는 새 제품이 관심이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제품들이 업데이트가 돼야 그 브랜드의 애호가들이 꾸준히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새 그룹이 영입이 되고 그게 오래된 브랜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볼 와이어월드의 신제품은 이름이 플래티넘 엘렉트라, 와이어월드 파워 케이블의 최상에 있는 플래그십 제품이고요. 그리고 와이어월드 파워 코드가 집중되어 있는 엘렉트라의 3개 라인업 중에도 최상위에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와이어월드는 하이엔드 1세대 케이블 브랜드죠.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지만 이 하이엔드 케이블 1세대들이 거의 같은 해에 시작을 했어요. 마치 우리 내일부터 하이엔드 케이블 출시하자. 그래서 80년, 81년 요 사이에 저희가 하는 하이엔드 케이블, 예를 들면 킴버, 오디오 퀘스트, 트랜스페어런트, 그리고 와이어월드 이런 브랜드들이 전부 80년, 81년에 다 쏟아졌어요. 그리고 그 브랜드들이 여전히 이 하이엔드 케이블의 어떤 주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1세대 브랜드들이 각자 창안하고 개발한 그런 케이블의 이론과 디자인들이 그 이후에 모든 케이블들의 어떤 기초가 됐습니다. 특히 와이어월드는 지금 말한 다른 1세대 브랜드들하고 좀 차별화됐던 게, 일단 와이어월드가 다른 제품들하고 완벽하게 달랐던 부분은 디자인 자체를 플랫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파워 케이블이든 스피커 케이블이든 저희가 아는 케이블들은 99% 대부분의 케이블들은 구조가 이런 파이프형, 그런 원형의 어느 쪽에서 봐도 대칭인 그런 구조로 그렇게 심선들을 넣은 그런 동그란 디자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와이어월드는 처음부터 케이블을 플랫하게 수평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그걸 적층 구조로 만든 그런 케이블 디자인을 창안했습니다. 와이어월드의 설립자 데이빗 설츠, 와이어월드의 어떤 지향점 자체가 실제 현장에 있는 소리를 그대로 재현하는 거, 거기까지는 다른 하이엔드 케이블들이 지향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은데 와이어월드의 소리는 중립적이다. 첨예한 부분까지 파고 들어가서 화려하게 현장음을 쏟아내는 이런 케이블이 아니라 끝까지 중립적인 케이블을 만든다는 게 이 데이빗 솔츠의 제작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들은 다 차이가 난다. 브랜드마다 차이가 나고 등급에 따른 품질의 차이가 있다는 거를 시작하자마자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유명해진 계기가 이 케이블 컴페어레이터라고 그래서 이게 하나 듣고 잠시 후에 교체해서 듣고 이러면 그 사이에 번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에 따라서 거기서 또 음질의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동등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케이블을 동시에 여러 방향으로 꽂아서 바로 이렇게 스위칭해서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컴페어레이터라는 걸 만들어서 그해 CES에서 이노베이션 상을 받은 분이에요. 하여튼 와이어월드라는 브랜드 이름과 함께 데이빗 솔츠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오늘 살펴볼 플래티넘 일렉트라, 이 제품은 와이어월드의 파워 케이블도 라인업이 약 6개 라인업이 있어요. 그 중에 반이 엘렉트라예요. 플래티넘 엘렉트라, 실버 엘렉트라, 그냥 엘렉트라, 그 다음에 오로라가 있고 스트라투스가 있고, 그리고 이 플래티넘하고 실버 엘렉트라는 다시 미니 사이즈로 이번엔 플랫하지 않고 동그랗게 만든 플래티넘 엘렉트라 미니, 실버 엘렉트라 미니, 이런 제품까지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플래티넘 엘렉트라의 이 제품은 플래티넘 엘렉트라 10이죠. 그러니까 이 뒤에 숫자는 그 세대를 말합니다. 쭉 연번호가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앞이 엘렉트라 7이었어요. 그러니까 8하고 9가 없이 자 우리는 버전 10을 만든다. 이게 좀 의미심장해요. 와이어월드 스피커 케이블 라인업에서는 7 다음에 8이 있어요. 이클립스 8, 이퀴녹스 8이 있는데 파워 코드는 7 다음에 바로 10으로 건너뛰었습니다. 그 중간 단계를 안 만들고 그냥 점프를 한 이전의 전 버전과 그 다음 버전과의 간격보다도 훨씬 큰, 품질적으로나 어떤 사운드적으로 그 훨씬 많은 향상을 가져온 제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버전 7이 출시된 게 한 1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1년이 채 안 되는 사이에 바로 10으로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이 제품은 와이어월드 자체의 그 독특한 차별화된 구조와 함께 3가지 정도로 예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안에 심선, 그 도체 재질이고, 그 다음에 이 구성한 방식, 그 다음에 인슐레이팅. 첫째, 이 제품 플래티넘 엘렉트라의 도체는 OCC 7N 실버를 씁니다. 그러니까 뭐 도금을 하거나 살짝 컴파운드를 섞은 이렇게 배합을 한 그런 재질이 아니고 순은을 쓴 와이어월드에서도 유일한 제품이죠. 게다가 OCC 7N이니까 99.99999, 9가 7개 있는 고순도 은선을 사용해서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게 이 케이블이 양쪽에 납작하게 좌우가 대칭으로 11개씩 총 22가닥의 선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22가닥의 OCC7N 순은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지오메트리로 제작이 되어 있고, 이 심선의 굵기는 전부 12AWG, 12게이지라고 보통 표현하죠. 이건 숫자가 커질수록 가늘어지고 숫자가 작은 게 더 굵고 상위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디자인을 파워 케이블에서만 쓰고 있는데, 와이어월드는 이렇게 양쪽 11개씩 타원형으로 납작하게 구성이 된 이런 지오메트리를 플럭스 필드 지오메트리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와이어월드는 이 제품별로 이 플랫한 디자인의 명칭도 조금씩 틀리는데, 스피커 케이블에서는 이거를 DNA 헬릭스 구조라고 하죠. 파워 케이블에서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서 생겨난 플래티넘 엘렉트라의 장점은 일단은 톤 표현이 풍부해지는 그런 구조라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미지가 비비드하게, 아주 선명하고 뚜렷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이미징을 구사하기 위한 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거대한 다이나믹스가 이렇게 박진감 있게 크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구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피커 케이블이나 인터 케이블보다 이 인슐레이팅, 도체 바깥쪽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파워 케이블은 이게 훨씬 중요하죠. 전류가 가장 많이 흐르는 부분이고 바깥쪽 외부 전원에서 기기까지의 최초의 전류 흐름이 이동하는 가장 전류 흐름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명칭이 똑같아요. 스피커 케이블이나 전원 케이블이나 컴포즈렉스, 컴포즈하고 이제 플렉스라고 이런 말이 결합이 된 건데, 이 컴포즈렉스는 이제 버전이 여러 개인데, 지금 이 플래티넘 엘렉트라 버전부터는 컴포즈렉스 5 버전의 인슐레이팅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체 주변을 채우는 구조와 어떤 물질로 채우냐인데, 접대 보니까 뭐 미네랄부터 여러 가지 재질, 아시겠지만 여기다 뭘 쓰고 어떤 구조를 갖추느냐는 외부 전원, 자기장, 기타 진동으로부터 차폐시키기 위한 그런 와이어월드의 선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컴포즈렉스 5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와이어월드가, 이 와이어월드 설립자 데이비 솔츠가 초기부터 이걸 평평하게 만든 이유는 좀 특별하게 보이게 하려는 것도, 뭐 물것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근데 구조적으로 이렇게 서로 꽈서 만든 그런 케이블들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제작을 하다 보니 그 지오메트리가 그렇게 됐다고 하고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장점 중엔 이거를 뻣뻣하지 않게, 그러니까 전원 코드든 스피커 케이블이든 납작하게 돼 있으니까 둘둘둘둘 말아서 굵고 뻣뻣해서 이렇게 부피를 도저히 줄일 수가 없는, 그리고 잘못하면은 이 기기들하고 각이 어긋나면은, 특히 저 프리앰프나 이런 스트리머 같은 거에 이제 굵은 케이블을 꽂으면 제품이 이렇게 들리는 경우도 있죠. 앞이 들리건 옆이 들리건.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효과도 있는 게 바로 와이어월드의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플랫하게 만든 또 하나의 이유는 길이를 길게 해도 소위 다른 저항이나 인덕턴스 이런 거에 영향을 덜 받기 위한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동그랗게 만든 것보다 그렇게 납작하게 만든 게 길이를 길게 해도 그런 거에 영향이 덜 받는 디자인이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래티넘 엘렉트라는 바로 전 버전인 버전 7부터 기존의 그 폴리머 재질로 된 아래 이제 실버 엘렉트라, 뭐 오로라, 스트라투스, 일반 폴리머 재질의 피복으로 되어 있는 이런 제품, 단색 폴리머 재질의 피복으로 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하고 차별화시켜서 패턴을 넣어서 이렇게 가느다란 줄로 이렇게 서로 짜서 만든 그런 피복을 입힌 이 제품만 그래요. 나는 플래그십이다. 외관 자체에서 그런 거를 강하게 일단 먼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섬유사처럼 고급스럽게 짠 그런 외관을 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외관에서도 확실히 차별화가 되는, 누가 봐도 이거는 이 와이어월드의 플래티넘 엘렉트라구나 바로 표시가 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품의 소리를 그럼 들어봐야죠. 늘 얘기하지만 이 파워 코드의 소리, 이거를 구분하는 거는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어느 부분이 과연 이 파워 코드가 영향을 준 소리이냐. 아주 제일 간단한 건 일반 케이블들하고 똑같은 곡을 A/B 테스트, 비포 앤 애프터로 비교하는 방식인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영상에서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게 여의치가 않을 때는 이 파워 코드 하나만을 사용한 그 기기로 테스트해 보는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뭐 스트리머 있고 프리앰프, 파워앰프, 또 파워앰프 모노블록 있고 이렇게 여러 개 중에 파워 코드를 하나만 바꾸면 그게 과연 어디서 바뀌었는지 진짜 알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뭘로 테스트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사무실에서 제가 오랫동안 듣고 있는 링돌프 앰프 TDAI 1120으로, 이 올인원 앰프거든요. 크기는 아주 컴팩트하게 생겼는데 아주 똘똘하고 이 제품 하나로 여러 가지를 테스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플래티넘 엘렉트라 이 파워 코드를 꽂아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일단 그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케이블하고 비교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 케이블은 제가 익숙히 듣던 다른 케이블에 비해서 이런 소리가 난다는 거를 음악 듣고 나서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이 파워 케이블 자체가 아주 1m짜리인데 그 소위 말해서 핸디하다고 그러죠. 이렇게 손에 딱 들어오는 거. 너무 굵직하지도 않고 동그란 케이블에 비해서 약간 날렵한 느낌? 와이어월드 케이블이 이런 게 좀 손에 들어오는 이런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파워 케이블이나 스피커 케이블도 그렇지만 이 만듦새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그거에서 주는 신뢰감이 큰데 와이어월드 이 제품 만듦새 아주 좋습니다. 이 케이블에 사용된 말씀드린 OCC7N 실버, 현존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전도율이 좋은 그런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금속의 전도성을 이렇게 수치로 평가를 하는 그런 지표가 있는데, 동이 있죠? 카퍼를 보통 100으로 놓으면 OCC7N 실버는 108%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선보다 약 8% 정도가 전도성이 더 좋은 거죠. 그리고 그 바로 다음이 OCC 실버, 이게 동선에 비해서 106%가 나오고, 그 다음에 OCC7N 카퍼, 이게 103%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바로 아래가 OF, 이게 101%.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로 밑에 동선이 이제 100. 이 순서로 내려가는데, 이 도체들을 순서 그대로 와이어월드가 자체 케이블에 다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래티넘 엘렉트라는 말씀드린 대로 OCC7N 실버,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실버 엘렉트라가 OCC 실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냥 엘렉트라는 OCC7N 카퍼를 씁니다. 그리고 오로라가 이제 OCC7N 은선으로 도금을 한 OFC, 그리고 이제 스트라토스는 그냥 카퍼. 이 순서대로 그 안에 있는 도체들이 다 성분이 다르고요. 전체 굵기는 똑같은, 지금 플래티넘 엘렉트라하고 똑같은 12게이지 직경의 도체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그도 다 다른데, 이 플래티넘 엘렉트라에 쓴 이 슈코 커넥터, 여기는 이 바깥쪽 커넥터도 똑같은, 케이블하고 똑같은 OCC7N 실버를 쓰고 있고, 그 접점 부분 있죠? 거기만 그 7N 실버로 도금을 한 OFC로 납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조를 하고 있고요. 일단 소리를 들어보시면, 물론 이제 이 소리를 판단하시려면 링돌프 TD-AI 1120의 소리도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긴 한데, 그거랑 무관하게 대략 샘튜브에서 평소에 듣던 곡들이 이렇게 다르게 들린다. 그러니까 소리가 스타일이 다르거나 음색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들리는 음악의 품질이 좀 다르게 들리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케이블은 확실히 해상도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첫째가 이 톤, 음색이 풍부해진 느낌이 일단 가장 먼저 들립니다. 저는 이 케이블의 재질이 실버 엘렉트라를 전에 들었을 때 선입관도 좀 있고 해서 이 백금, 이 플래티넘 엘렉트라, 이 OCC7N 순은으로 쓴 이 케이블은 조금 더 그쪽으로 간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오히려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가 아는 은선이 순은이 되면 그걸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OCC, 이 오노 교수가 만든 이 방식, 가장 분자 구조가 일정하게 나오는, 도체가 가장 일정하게 분자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 방식으로 만든 은선의 특징은 약간은 동선의 장점하고 기존의 은선의 장점이 거의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해상도와 디테일은 첨예하게 다 드러나는데, 이렇게 가냘프거나 뭔가 음을 예리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오히려 동선의 느낌을 좀 줍니다. 그래서 해상도가 뛰어나게 여러 곡을 듣는 동안 그런 경우는 이제 드물거든요. 안 들리던 소리들이 조금씩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소리가 들리는 케이블들이나 시스템은 좀 귀를 피곤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플래티넘 엘렉트라 전원을 연결해서 나오는 그런 해상도는 톤을 풍부하게 하는 쪽이지 그렇게 예리한 쪽으로만 치닫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 케이블을 잘 만든 아주 다른 케이블하고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일단 가장 먼저 들려왔고요. 그래서 두 번째 들었던 그 투블러 베이스 같은 곡의 시작 부분 있잖아요. 건반을 연주한 단순한 멜로디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정적 속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묘하게 뒤쪽에 살짝, 뒤에 살짝 들이운, 그것도 통칭 하모닉스인데, 그런 부분이 같이 입체적으로 보이면서 그림자처럼 이렇게 붙어 다니면서 간결한 음이 쭉 연결이 되는 이런 부분은 이전에 다른 케이블의 변화에서는 좀 보기 힘든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실텍의 억대 케이블 출시됐을 때 그때는 그런 소리가 들리긴 했었어요. 여하튼 해상도가 영향을 줘서 톤이 풍부해지는 그런 느낌, 그게 음악을 아주 풍요롭게 만들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미징이 아주 선명하다는 거예요. 이 이미징도 그래요. 평면적으로 외곽을 예리하게 도려낸 느낌이 아니라 외곽이 입체적으로 싹 깎여가면서 사라지는 느낌 있잖아요. 종종 이런 느낌은 실제 사람이 저 앞에 있고 연주자들이 저기 늘어서 있다는 느낌을 줄 때 아주 큰 활약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핸델의 아리아, 얀네소 피포노토가 부르는 핸델의 아리아, 동정 여왕이 나셨네. 이 곡은 오토의 목소리가 나오기 전까지도 그 고악기들이 찰랑거리는 모습들이 아주 청량하고 악기 외에는 나머지는 다 공기와 빈 공간으로만 보이는, 특히 그 뒤 공간이 잘 보일 만큼
그 악기 외곽선들이 아주 잘 표현이 됐고, 중요한 건 이제 오토 목소리가 딱 시작이 되면 그 악기들 저 너머로 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 오토와 합주 연주자들하고 거리가 원래는 훨씬 더 먼 거리로 이렇게 연출이 되는 녹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토의 그 외곽선, 다시 말씀드리면 종이에 이렇게 칼로 이렇게 오려낸 모습이 아니고 그 아웃라인 자체가 뒤로 사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지면서 이렇게 외곽선이 사라지는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실제 사람의 모습에 가까운 그런 오토가 느껴져서 아주 사실적인 파워코드 하나로 이런 차이가 생겼다는 게 아주 멋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나믹스죠. 사실 이 케이블에서 뒤에 이미징이 선명하고 뭔가 톤이 풍부해지고 이런 걸 느끼기 이전에 가장 먼저 1차적으로 차이가 먼저 느껴지는 부분은 역시 다이나믹스예요. 굉장히 웅장하고 뭔가 묵직한 무게감 이런 게 느껴집니다. 이게 사실은 플래티넘 엘렉트라 같은 이런 플래그십 케이블은 원래 그런 부분을 빼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만 있으면 플래그십의 한계가 있는 거지만 다른 특성들의 사이에서 다른 여러 변화들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의 비중은 지금 같은 다이나믹스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도체의 직경과 그런 지오메트리, 도체를 어떻게 구성을 했느냐의 최종적인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플레이의 맥스 오맨 같은 곡이 업비트로 이렇게 다이나믹스를 쳐주는 느낌은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비트가 간결하게 끊어지면서도 짧은 순간에 뭔가 더 무거운 걸로 이렇게 내리치는 느낌? 이렇게 해서 좀 둔탁한 느낌이 아니라 동작은 그 비트의 속도는 조금 더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중량감은 좀 더 늘어나요. 이런 느낌. 원래 그만큼을 녹음에 담았었다는 얘기죠. 원본에 좀 더 가까워진 그런 소리가 지금 플래티넘 엘렉트라의 전원에서 연결이 되는 그런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 케이블 가격이 약 300만 원대 중반? 소비자가 기준으로 그 정도 되는 아주 비싼 전원 케이블인데 사실 이보다 훨씬 비싼 전원 케이블들은 많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주로 개성이 강하거나 이전에 없던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그런 경우들이 이보다 비싼 전원 케이블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플래티넘 엘렉트라는 아주 기본에 충실하되 그 음악의 원본에 좀 더 가깝게 접근했다는 느낌을 많이 주는 그런 케이블의 어떤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케이블은 애정이 듬뿍 가게 돼 있어요. 뭔가 새로운 어떤 신선한 느낌 이런 게 아니라 원래 들려줘야 될 원래 그 소리에 가장 가까운 그런 케이블. 종종 이런 케이블에 하는 얘기가 있죠. 한번 꽂으면 다른 케이블로 교체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 이 앰프에 연결해서 듣던 전원 케이블들이 그래도 한 100만 원급 케이블들이었어요. 근데 대부분 동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름 브랜드가 있는 그런 케이블들인데 그 케이블에서 일단 훌쩍 마치 버전 7에서 버전 10으로 점프를 했듯이 그런 케이블들에서 훌쩍 뛰어넘은 그런 소리를 들려줘서 다시 빼기가 어려운 그런 케이블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와이어월드의 플래그십 전원 케이블 플래티넘 엘렉트라 10 이 제품을 살펴보면서 음악을 같이 들어봤습니다. 와이어월드는 업데이트된 10 버전들이 여러 개 있어서 종종 저희 같이 들어보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